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7월 19일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탑 뉴스 두 건과 단신 세 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탑 뉴스는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한 투자 위험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500개 우량 기업으로 구성된 S&P 500 상장지수 펀드 내에서 6개 대형 회사의 시가 비중이 전체의 4분의 1에 달하게 되어서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투자가 투기적 위험에 빠졌다는 마켓워치사의 The Hidden Risk in Your S&P 500 Index Fund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 회사인 보잉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787 여객기 50여 대의 배송이 지연됨에 따라서 재고 저장 공간이 부족하고 또 재무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블룸버그 뉴스의 Boeing faces financial drag from dozens of undelivered 787 jets입니다. 네, 오늘도 세 건의 단신을 첨부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7월 19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상황입니다. 단신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학교 개관과 관련해서 국민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가 발간한 책자가 발간 이틀 만에 97만 부나 팔렸다는 CNN 보도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The Hidden Risk in Your S&P 500 Index Fund 마켓워치사의 논술 보시죠. S&P 500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투자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퇴직자가 S&P 500 SPX 인덱스 펀드에 퇴직금을 투자했다면 현재 1대4의 비율로 투기 도박을 하는 중이라는 주장인데요. 현재 500개 S&P 500 기업 중에 6개 초대형 회사 팜막스 주가가 최근 3개월 내 급등하여서 현재 S&P 500 전체 시가총액의 4분의 1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팜막스는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구글의 알파벳 6개 회사의 머리자를 딴 글입니다. 6개 대형 회사의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상장지수 펀드의 장점인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의한 위험 분산의 효과가 이제 소멸되었다는 거죠. 위험이 커진 거죠. 실물 경제가 부진한데도 지수는 큰 폭 상승함에 따라서 미국 경제 실상과 상장지수 간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였고요. 이에 따라 현 상장 지수가 미국 경제 전체를 대표하는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투자와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주가가 급등하였다. 경제의 기본 펀더멘털이 주식시장과 분리될수록 이상하다. 신비가 깊어진다고 이제 얘기하는군요. 현재 상장 주식의 인덱스는 과거 10년간 평균 주당 수익의 30% 수준에 해당된다고 하는군요. 과거에 30배를 초과한 경우는 1880년대 지수 편제 이래 두 차례인데 지난 2000년대하고 공황기인 1929년도라고 하는군요. 당시에 곧 경제 침체가 오고 주가 붕괴로 이어졌다는 거죠. S&P 500 주가의 실상을 보면요. 3월 23일 이후에 6개 대형 회사 및 일부 상장주가 약
30% 상승하여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회사들은 그 주가가 저조한데요. 카지노 회사는 그 기간 중에 18% 하락하였고 백화점은 19% 하락, 호텔, 리조트 및 크루즈 회사는 25%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는 28%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의 연초 1회 주가 하락률은 더욱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은 연 1.5%에 불과한데 이는 전체 평균 3%의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실물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는 중소기업의 주가도 S&P 500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시중 장기 금리도 실물 경제 침체를 반영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63%까지 하락했습니다. 작년 동기에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거죠. 시중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미국 정부 및 연준이 약 5조 달러의 자금을 방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금리가 없고 그냥 거의 주다시피 하는 프리머니인 거죠. 인덱스 펀드, 지수 펀드 투자자들은 현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원적인 지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6대 대형 팜막스에 과다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 펀드 투자가 과거의 위험을 분산한다는 논리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6개 대형사가 좌지우지하니까요. 그리고 과거 주식시장 위기 때 기술주, 미디어주, 통신주, 소위 TMT 주식이 어느 한 분야가 붕괴가 돼서 일어나는데요. 이 팜막스 주식들이 대부분 이 업종에 해당된다는 거죠. 현재 시장에는 큰 위협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분기에 경기 회복한다는 전제하에서 주가가 이미 급등한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경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만약 경기 회복이 아닌 경기 하강이 온다면 주가 고평가 인식이 확산돼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과거 1999년과 2000년에 닷컴 버블 때도 이런 주가 폭락 사태를 경험하였고요. 당시 통신장비회사 등은 그야말로 예상 단기 수익의 130배 고평가에 처해 있었는데 현재도 아마존의 경우는 예상 단기 수익의 103배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네, 미국 S&P 500 상장 주식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에서의 하이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에 비해서 상승장에서 혹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소위 FOMO, Fear of Missing Out가 서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저는 이와 관련해서 고슴도치의 딜레마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바늘에 찔려서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되는 그런 진퇴양난의 딜레마이죠. 이때의 해법은 바로 적정 거리 두기죠. 현재 주식시장은 그 라이드 타이드 하기에는 고통이 따를 위험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시장에서 물러나 있거나 정 투자하고 싶으면은 인버스 투자를 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군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Boeing faces financial drag from dozens of undelivered 787 jets.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보잉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787
드림라이너 2개 복도를 가진 드림라이너 여객기의 배송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여객기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잉사는 새로 제작된 50여 대의 787 여객기가 배송 대기 중에 있는데요. 이는 통상 재고의 2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의 부족으로 심지어는 캘리포니아에 임시 설치된 데저트 라트에도 비행기를 정박시키고 있다고 하네요. 동사는 현금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보잉 737 맥스 비행 금지 조치로 737 맥스는 팔 수 없고 따라서 787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동안 200억 불의 판매가 이루어져서 자금을 조달했지만은 이제 그게 바닥이 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국외 장거리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대형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데요. 보잉사뿐만이 아니라 에어버스의 경우에도 A350, A330, 네오 등이 주문 지연 또는 취소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군요. 일부 항공사는 기계약된 비행기도 조종사를 파견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 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이유를 대는 거죠. 보잉사는 공급 능력 과잉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787의 공급 능력을 월 14대로 확대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 능력이 초과잉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787 판매 동향을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36대를 판매하였는데요. 작년 상반기에 78대 판매 대비해서 급감한 거죠. 특히 최근 5, 6월 중에 판매는 석 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보잉사는 생산 능력을 10대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년 중에 남은 재고 처리는 현재로서는 미지수고요. 미국 주요 항공사 그리고 보잉사가 2주 내에 곧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악화된 실적이 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발병 상황을 살펴보시죠. 7월 19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400만 7,791명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12.2% 증가한 거고요. 사망자 수는 59만 7,105명으로서 6.5% 증가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는 그 전날 금요일, 토요일에 비해서는 줄어든 13만 1,350명이군요. 그런데 CNN 뉴스를 보면요. 지난 토요일 일일 하루 확진자 수가 25만 9,848명으로서 신기록을 세웠군요. 그 전날에는 23만 7,773명이군요. 19일 일일 확진자 수가 13만 1,000명으로 감소한 것은 아마 보고 지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말이니까요. 국가별 동향을 보면은 여전히 미국이 확진자 수도 많이 늘고 사망자 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2위인 브라질의 발병자 사망자 수가 많이 늘고 있고요. 특히 인도의 경우 3위 인도의 경우 1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107만 7천 명이군요. 4위 러시아와 5위 페루는 순위 변동이 없고요. 다음에 6위, 7위가 순위가 갑자기 올라온 남아공과 멕시코가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칠레고 그리고 영국이 의외로 다시 또 상위로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이란, 파키스탄, 스페인은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영국의 경우 전 국민 의료 시스템이 선진국답지 않게 좀 미흡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 단신 US divided over masks.
schools as coronavirus cases rise by over 70,000 again.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 속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학교 개학과 관련해서 미국인들이 양분되고 있다는 거죠. 각 지방마다 서로 상충되는 지시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조지아주 지사는 아틀란타 시장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차단하기 위해서 소송까지 제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시카고 시장의 경우는 개인 교습과 온라인 교습 병행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교사 연합 측에서는 개학을 반대하고 온라인 교습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오클라호마시 의회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결하였고요. 그리고 마이애미 비치 당국은 8시 이후에 통금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대체로 정치 노선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학교 개학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데요. 보스파의 경우를 보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헌법상의 개인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개학도 조기 개학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서 자유파의 입장은 보면은 이미 자석 벨트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마스크 의무화는 헌법상의 권리 침해가 아니다. 즉 인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자유 제한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재개를 위해서 평상생활로 복귀할 것을 강요해 오고 있는데요. 17일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하는군요. 이에 반해 앤소니 파우치 건강특별보좌관은 정치 지도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최대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군요. 마스크의 효능에 대해서 누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개학도 수준에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지방마다 다양한 학습 계획을 발표하는군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 주지사가 각 카운티에 독자 결정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최근 14일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악화된 카운티는 개학을 불허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금요일 현재 캘리포니아 주 내 58개 카운티 중에서 30개 카운티는 여기에 해당돼서 로스앤젤레스, 세크라멘토, 샌디에고 카운티는 개학을 못하게 됐군요. 미국인들의 생활이 점점 더 복잡해진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세 번째 단신, 메어리 트럼프's book breaks record with mammoth sales. CNN 뉴스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어리 트럼프가 발간한 책자 Too Much and Never Enough: How My Family Created the World's Most Dangerous Man 책자가 하루 만에 무려 95만 부나 팔렸습니다. 트럼프 동생이 비밀 준수 협약 위반을 근거로 발간 중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발간을 허용하기도 하였고요. 2주 전 발매된 전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의 그 책 The Room Where It Happened도 첫 주에 78만 부나 팔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트럼프 관련 폭로 책자들, 과거에 놓은 책자들도 많이 팔렸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성이나 리더십 결의에 관한 숨겨진 이면이 계속 책자로 폭로됨에 따라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이라는 아메리카 퍼스트 파퓰리즘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이 대선에 승리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오늘도 제 커런트 이슈즈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주도
보람차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